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회는 쓰레기통인데 저도 일찍이 그 쓰레기통을 거쳐 나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킴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이른 아침에 워싱턴에서 문재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서가 한 2시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노린 것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의 이른바 판문점 공동선언,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자라든지 이 공동선언의 기반 위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자라든지 자관 427 판문점 공동선언,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사전에 굉장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로비라기보다도 안달하는 것이죠. 안달하는 것이죠. 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4.27 선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판문점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래야 남북 간에 언제든지 소통한다 하는 조항에 따라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우리 국가 예산으로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짓고, 그리고 우리 측 요원은 매일같이 거기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작년에 이거를 완전히 폭파해버렸어요. 문재인은 미국의 앵무새, 삶은 소대가리 요걸 그냥 퍼붓고 이걸 폭파해버렸어요. 그러면 4.27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그 약속을 김정은이가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락사무소의 무참한 폭발로 4.27 선언은 백지화가 됐는데,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안달하듯이 그 문기를 넣도록 요청하고 갈구한 것은 무슨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 무슨 그런 말 못할 김정은에게 발목을 잡힌 일이 있는가, 무슨 바람이 그렇게 간절한가 하는 의혹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91년에 남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으로도 30년 김일성 주석 시절에 남북한의 총리가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이 비핵화 선언의 내용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남북한은 핵물질의 생산, 보유, 유출, 그리고 보관, 이걸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찌 됐습니까? 지난 30년 동안에 이 약속을 진짜 깨버리고 원자력 기구로부터도 탈취하고, 그리고 30년 동안 꾸준히 핵을 개발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핵은 절대로 체제 유지용이기 때문에 사생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가령 김정은이가 이게 죽게 생겼다, 그 사선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너 핵 포기하라 하더라도 죽더라도 핵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지난 30년간의 경험이고 역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그리고 제재를 완화하면 남북 간에 평화적인 교류가 있고 이러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게 말장난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도 뭐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구박을 받고 한 얘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체제가 계속되는 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출연해서는 우리가 남북 경쟁에서도 구렁텅이에 빠질지 모른다.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다. 8.15에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종식시켜야 된다. 아니면 3월 9일에는 반드시 종식시켜야 된다. 그 이외에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이걸 오늘 아침에 발표된 한미 공동 성명서를 보고 여러분 모두가 저와 똑같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 가려가지고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관세청 휘하의 관세평가분류원. 아니 제가 이거 외우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관평원이라고 해서 뭘 말하는가 했더니 관세평가분류원인데 관세청 직속 기관으로 직원은 한 200명이 채 안 되는가 본데 현재 대전시 대덕구에 그 청사가 있는데 이게 세종시에 이전한다고 180억 원을 들여서 세종시에 관평청 청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주했느냐? 이주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 직원들만 세종시에 이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세종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특별 분양권, 이걸 특공이라 그러길래 무슨 공수특전단의 특공인 줄 알았더니 특별 공급권을 받아가지고 한 15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89명이 신청을 해가 그중에 49명, 89명이 아니고 80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당첨된 사람이 49명. 이게 보도가 됐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되는 데는 서류 조작에 눈 감아주고 18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산하의 관세청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이 세종시의 이 청사와 특별 공급을 다 과달하는데 이런 부처들이 다 관련이 있는 이 집단적 범죄 행위인데 이게 강도떼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180억을 들여 건물을 짓고 이것은 지금 유령 건물로 만들어 놓고 직원들은 일단 그게 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래야 아파트를 특별 공급을 받고 이런 일이 이 대명천지에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내각제 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 자체를 안 하겠죠. 그러나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권이 넘어졌어. 10번이고 넘어질 그런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 관세청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느 학교에 동창 선후배고 그리고 청와대도 과거에 같이 근무한 일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권의 실세였기 때문에 이게 기재부에 압력을 가하고 행정안전부에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떼강도일, 이걸 누구는 사회학자가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마피아 수법이다, 마피아. 여러분 마피아 아시지요? 이태리 시칠리 섬 출신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게 폭력 조직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헤맸고 끼리끼리 봐주고 하는 이 마피아적 수법의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국무총리 김부겸 씨가 말하기를 국무조정실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맥 빠진 소리입니까?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이게 수사에 착수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특별수사팀을 입법화해서 하거나 해서 이게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공정도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기회도 무너뜨린 이런 악질적인 마피아 수법의 이런 범죄 행위가 100주에 진행되는데도 대통령 한마디 안 하고 미국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처리 과정을 결국은 똑바로 세우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들의 몫이다. 두 번째로 지난주일에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불법하게 공문서를 위조해서 막았다. 누가 막았느냐? 이 무슨 검사라는 사람이 막았는데 이 사람의 이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이걸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 압력을 가한 주체가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검사였는데 기소되면서 그 공소장에 여러분이 기소장, 공소장, 기소, 공소 이 같은 말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어떤 때는 기소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때는 공소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교차해서 쓰더라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윤의 직권남용 등에 관한 이 사건의 공소장에 뭐가 드러났느냐. 민정수석 조국 당시 법무장관 박상기가 공범이다. 공범이다. 얘들하고 이성윤이 하고 다 짜고 친 공범이다 하는 게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공소장이 공개가 돼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박범계 장관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건 어느 놈이 유출시켰느냐? 이걸 언론계에도 의혹을 던지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도 이 공소장을 유출시킨 사건을 직무감찰을 해라. 대검찰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못 알아듣거나 이러면 이게 법무장관이 그런 말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른바 피의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무감찰을 해야 된다. 그 피의사실이 조국 박상기의 피의사실이 이성윤의 공소장에 적혀 있으니까 그 공소장을 유출한 것은 그 두 사람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그럼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126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중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박범계 씨는 야당 의원 시절에 어떤 말을 했느냐. 중요 사건에 국정감사에 가서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일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국민을 알 권리가 있다. 그 적폐 수사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오늘 출두했다. 어떤 조사를 받았다. 내일은 이과관계에서 어떤 증인이 나온다. 어떤 참고인이 나온다. 언제쯤 기소가 된다. 그런 이제 기소를 하는데 그 기소한 것에 대해 별 관심을 안 가져. 그 이전 단계에서 전부 범죄 사실이 다 공표가 됐어. 그 박범계 의원은 그 당시에 이걸 전부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가 여당이 되고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는 표변해가지고 이걸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공소 제기한 이후에 그 공소장이 유출되고 공개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공소장은 공소 제기가 되면 법원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법원 직원과 판사도 이미 사진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망에 이 공소장이 그대로 올라있기 때문에 지금 수백 명의 검사들이 이걸 다 자동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누구를 골라서 처벌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로 지금까지 처벌된 사람이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수사 상황까지 다 공개를 하는 이런 나라에서 공소장을 특별히 외부에 알렸다 하고 처벌할 수가 없지요. 공소장은 원래 공개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재판 시작되면 그 공소장부터 검사가 낭독해가지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피아 집단의 수법이에요. 내로남불 우리가 야당 시절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집권당에 되고 나서는 표변해가지고 조국도 살리고 박상기도 살려야 되겠는데 어느 놈이 어떤 놈들이 어떤 배후 세력이 이성윤의 공소장에 그 두 사람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 이것을 유출했느냐 이런 똥다친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마피아적 사고방식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박범계도 변호사고 판사한 사람인데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권력에 중독되고 마피아적 기질에 함몰돼 가지고 이게 국민을 염장 지르는 이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아까 전광훈 목사가 말씀하셨지요. 3월 9일 이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석은 여전히 180석 가까이 이 현재 여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국민의 힘으로 이걸 싹 쓸어야 된다. 3월 9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그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우려되는 여러 가지 외교 문제라든지 국내에 국민 염장 지르는 이런 일들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은 1차로 정권 교체고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저 여당의 그 국회의원들 아까 쓰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간 이 쓰레기를 분류해서 수거해야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해내는 것은 결국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게 불호령을 내리듯이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광화문은 막혀도 그 아래로 불벼락을 쏘아 올리듯이 이보다 더한 불벼락을 밑에서 위에서 사방에서 쏘아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